이쪽에 확률 분포 봅시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본 수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확률 분포는 크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쵸? 근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하나씩 셀 수 있는 x값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x값.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없는 무슨 뭐 시간이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 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이산 확률 변수는 맨날 이걸로 풀죠.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그지? x가 뭐 x1, x2, 땡땡땡 이렇게 표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x는 얼마 해가지고 그때 확률 p1, p2, 땡땡땡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푸는 게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표를 그렸을 경우에 이 확률들의 합계는 얼마가 돼야 된다?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치? 이게 이산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 엊그제 했잖아. 연속 확률 변수는 뭘로 표현하죠? 표를 그릴 수 없으니 뭘로 표현해? 그치?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넓이를 구해봤을 때 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특징이죠. 그쵸? 그 중에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오늘 할 거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데 그 각각의 확률들은 0과 1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확률들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의 확률을 구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 표에 해당되는 확률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문자로 써 있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구할 때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x값이 x1, x2, 땡땡땡, xn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이 어서와 p1, p2, 땡땡땡, pn까지 있을 때 어제는 앞에 앉아. 자, 이런 표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x의 평균을 윤호야 어떻게 구하더라? 그냥 이렇게 생긴 표에서 평균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뭘 더하죠? P값은 다 더하면 1인데? X값은 이걸 다 더해? X값이랑 그 밑에 있는 P값을 곱하고 플러스 또 X2랑 P2랑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X의 평균이었죠. 어제는 앞으로 와. 서서 하겠다. 앞으로 오니 서서 하겠다. 자, 이게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 자, 일단 분산하면 우리가 계속 계산할 때 썼던 방식은 뭐였지, 민재야? 분산? 제곱한 거라고 해요. 일단 분산은 뭐 빼기 뭐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래서 요렇게 x제곱에다가 평균 붙인 거 요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빼기 평균 자체를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산이지, 그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근데 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계산이 가능해? x값들을 우선 어떻게 해놔야 돼? 제곱해놔야지, 그치? 그래서 x를 제곱한 것들을 위에다가 한 줄 쓰자 그랬죠? x 이렇게 제곱한 것들을 쭉 써놓고 이 x값들을 제곱한 값에다가 밑에 확률을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하는 거지. 요렇게 곱해가지고 쭉 곱해서 더한 것 그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에서 아까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하는데 사실 분산을 맨 처음 설명할 때 분산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다 그랬죠? 원래는 분산 어떻게 배웠다 그랬지? 원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 막 점수가 80, 80, 80, 80, 80 이렇게 돼 있는 애랑 60, 70, 80, 90, 100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분산이 서로 다르다 그랬지, 그지? 80점에만 다 몰려있는 애는 분산이 얼마다? 0이다.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있으니까 퍼져있지 않거든. 퍼져있지 않으니까 80, 80, 80, 80, 80점 받은 애는 분산이 0이고 60, 70, 80, 90, 100 이렇게 점수를 받은 애는 분산이 되게 크다 그랬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원래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식인 거고. 그럼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도 이 표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x 값에서 이 별량 각각의 별량에서 m을 빼. m이 뭘까요, 윤호야? 평균을 우리가 m이라는 문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x에서 평균을 빼. 이걸 이제 편차라고 보는 거고 그 편차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편차들을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이게 바로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일은 잘 없지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 분산을 나타내는 식이 맞냐? 분산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개념도 분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이거는 별거 없다 그랬죠? 그냥 무조건 분산에다가 뭐만 씌워라? 루트만 씌워라. 이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었고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 기억나죠? 자,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x에다가 이런 식으로 얼마를 곱해놓고 얼마를 더해놨어.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 1차 변환이라고 해요. 1차 변환. 1차식 형태로 만든 거. 그렇게 하면 평균은 앞에 곱해진 숫자와 뒤에 더해진 숫자를 고스란히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서는 어떤 숫자는 버려도 된다? 버려야 한다? b는 버려야 한다. 그치? b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뭐 더하기 3 해도 이렇게 점수들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퍼져 있는 정도와는 무관하거든. 그래서 더하기는 다 날려버리시고 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분산은 제곱을 한번 시켜서 곱해주시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곱해주시면 그게 이렇게 변환된 별량의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 다 이제 최근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여러 번씩 복습했던 것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자, 5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 2고 x의 분산이 5래요. 그랬을 때 얘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런 거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랬죠. 일단 전개를 한번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성빈아,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일단 이 x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 해놓고 2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끝에 상수항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 그치? 좀 전에 우리가 ax 플러스 b를 바꾸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곱의 평균이 얼마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평균이 얼마인지는 이미 알아요. 평균이 2라는 건 문제에서 알려줬고 이 제곱의 평균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은솔아, 제곱의 평균은 뭐를 구할 때 등장하죠? 분산을 구할 때. 조금 전에 했죠.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연이야 얘가 얼마고? 5고. 자, 이게 얼마인지 나는 궁금한 거니까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빼기 요거 평균의 제곱이니까 여기 2잖아, 그지? 평균의 제곱은 얼마? 4가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구나? 9. 그쵸? 아, 제곱의 평균이 9네. 그래서 여기다가 9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끝났죠? 9 빼기 4 더하기 1. 답은 6이 되겠죠? 4번. 그치? 이렇게 제곱의 평균이 등장하면 분산을 활용해가지고 구해버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가서 자, 이런 게 이제 확률 분포 표죠. 여기에서 우리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진아, x의 평균 구하자. 어떻게 할까? 불러주세요.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얼마야? 5분의 6. 요게 평균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 거야. 분산을 구하려면은 일단 위에 한 줄 써야 되겠지? x의 제곱을 쓸게요. 그러면 0, 1, 4네. 그치? 자, 그럼 제곱의 평균 불러주세요.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처음에 0이고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5분의 8, 요렇게가 제곱의 평균이지. 거기에서 뭘 빼야만? 평균의 제곱. 그치? 5분의 6의 제곱. 그럼 25분의 36, 요거를 뺐을 때 나오는 게 분산이죠. 그쵸? 자, 그럼 요거 앞에 더하면 얼마예요? 2네. 2에서 25분의 36 빼면 얼마일까? 25분의 14.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게 분산이야.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뭐만 씌워라? 루트만 씌워라. 그럼 루트 씌우면 뭐가 되겠어? 5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이걸 이용해서 뭘 물어봤냐면 3x 플러스 2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럼 얘부터 구해볼까? 자, 3x 플러스 2의 평균, 윤호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여기서 방금 했죠? 요렇게 생긴 애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3이 앞으로 나와야 돼. 3 2x 플러스 2고 2x가 5분의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3 곱하고 그리고 2 더해라 이런 말이죠. 여기다 3 곱하면 얼마야? 5분의 18에다가 2 더하면 5분의 28이 되겠지, 그치? 자, 요게 변화된 별량의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 요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3x 플러스 2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그럼 분산이니까 누구 날려? 2는 날려버리고 앞에 3은 어떻게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래서 9 곱하기 vx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다 9 곱한 거겠지? 그지? 여기다 9 곱한 거 뭐 그냥 25분의 9 곱하면 얼마지? 126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표준 편차 3x 플러스 2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역시 얘는 난리라 그랬죠? 얘는 난리라 그랬고 앞에 있는 3은 어떻게? 뭐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3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요따가 그냥 3배 한 거니까 뭐다? 5분의 3 루트 14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여기다 루트 씌워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쵸? 요 위에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되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대답하시면 되고, 요 문제 하나에 요 단원에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형됐을 때, 그지? 변환됐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식. 그래서 요 문제는 필수적으로 막힘없이 풀 수 있어야 된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항분포가 나옵니다. 이항분포.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읽어도 이항분포라는 제목만 읽어도 누가 같이 부록으로 따라와야 될까? 계속 얘기했죠. 이항분포는 뭐랑 굉장히 밀접하다? 입모양 하지 말고 뭐 크게 얘기해줘 유나. 독립시행이랑 아주 밀접하다. 그치? 독립시행.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항분포는 뭐냐면 B입니다. B, 그죠? B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N, P 이렇게 써지는 게 이항분포고, 독립시행은 이런 거죠. N, C, R에 P에 R제곱, Q에 N-R제곱. 이게 독립시행이죠. 그죠?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서로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N번을 반복하는 거지. 근데 그때 성공할 확률이 P인 그런 X값의 분포, 전체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N번 도전해가지고 R번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다다다다 모이면 이항분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이항분포로 표현하는 거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확률들은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은 서로 세트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이항분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딱 보면 아 이거 기억날 거예요.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뭐였지 영진아? 평균? NP였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였죠. 그죠? 그냥 시도한 횟수에다가 그 성공률을 곱해버리면 그게 평균이었고, 민재야 분산은 뭐였지? 산이요. 예. 그 곱하기 B 곱하기 Q요. NPQ였죠. NPQ. Q가 뭔데? 그 실패할 확률. 맞아요. 실패할 확률. 그래서 Q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 1 빼기 P로 바꿀 수 있다. 알죠? 성공률이 P니까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P겠지.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NPQ에다가 뭐만 씌운다? 루트만 씌운다.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뭐 끝났지. 이항분포 문제는 여러분 풀어봐서 알지만 대체로 쉬워요. 그죠? 이게 이항분포구나 라는 것만 빨리 눈치채면 평균도 쉽게 나오고 분산도 쉽게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특정한 어디 부분을 물어보면 독립시행 갖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큰 수의 법칙. 이 개념원리 책에도 있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없거든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이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읽어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면 요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데, 요 옆에 있는 문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짝수라고 할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세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죠.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진짜로 주사위를 던져본다고 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딱 2번 던졌을 때 2번 중에 한 번은 홀수 나오고 한 번은 짝수 나오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짝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홀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하지만 주사위를 내가 한 10,000번을 던진다. 10,000번을 던지면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얼마에 근접할까?
거의 10,000번 던지면 5,000번은 짝수 나오고 5,000번은 홀수 나오는 그 확률에 그 횟수에 거의 근접하겠죠. 그치? 그래서 숫자가 충분히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학 그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n을 충분히 크게 했을 때 여러 번 시도했어.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수학적 확률 2분의 1을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뺐을 때 그게 아주 작은 뭐 그냥 한 0.1 정도로 해볼게. 0.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n 값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얘랑 얘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 실제로 2번 중에 한 번 딱 나오지 않아. 근데 n 값이 엄청 커져가지고 한 10,000번 던지면 10,000번 중에 5,000번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0.1이라는 되게 작은 숫자보다 더 작아진다.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가까워진다. 이럴 확률이 1에 근접한다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쳐줘야 되겠다.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치? 요렇게 돼가지고 0.1보다 더 작을 확률이니까 이 두 숫자가 아주 근접해질 확률이 1이다라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큰 수의 법칙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35쪽 바로 옆에 페이지에 7번 한번 봐봐.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하영아, 주사위를 하나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이 3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이죠? 그죠?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니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 요 식을 보면 자, 요 식을 보면 내가 진짜로 n번을 던져봤어. n번을 던져봤고 그 중에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세어봤어. 그걸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해본 거잖아. 내가 진짜 해본 거니까 요 n분의 x라는 것은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얘는 통계적 확률이고 옆에 있는 3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거의 똑같아져. 거의 똑같아지니까 얘와 얘를 뺀 값이잖아. 얘와 얘를 뺀 값은 거의 0에 근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0.1보다 작아질 확률. 그러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둘은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0.1보다 작아질 확률은 거의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구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1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은 1이고 그 개념은 n 값이 커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 그리고 그런 규칙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뒤쪽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으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어요. 뒤로 2장 넘겨보시면 39쪽, 큰 쪽수로 39쪽. 거기 보면 19번 문제 있죠. 자, 이것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 구조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4의 약수. 형진아,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n번 던져봤어. 그래가지고 4의 약수의 눈이 몇 번 나온지 세봤어. 그러면 요 n분의 x는 무슨 확률이라고? 요 분수는 통계적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p 자리에는 방금 형진이가 말한 수학적 확률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큰 수의 법칙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p 자리에다가는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1에 가까워진다라 그랬으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 2분의 1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문제들이 이제 큰 수의 법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5쪽을 볼게요. 큰 쪽수로 35쪽.
자, 큰 쪽수로 35쪽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항 분포죠.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평균적으로 10개 중에 A개의 꼴로 분량이래요. 어제 나 언제 앉았어? 잘 듣고 있어? 이거 맞추면 앉아서 듣게 해줄게. 이건 뭘 알려주는 걸까? 뭘 알려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건데? 이제 그거죠. 맞아요. 그쵸. 이게 지금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하나를 그냥 딱 골랐을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불량품일 확률.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다 어지나? 10분의 A. 그치? 요게 불량품일 확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몇 개를 뽑아봤대? N개를 뽑아봤대. 그지? 그럼 이걸 읽으면서 이 상황은 지금 이항 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내가 N개의 제품을 뽑았을 때 그 속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제품을 N개 뽑았잖아. N번 시도를 한 거죠. 불량품을 건져내기 위해서 N번 시도를 한 거야. 근데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라고? 10분의 3이라고. 그럼 이걸 우리는 이항 분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즈나? B N,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N개의 제품을 뽑아봤고 그게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A. 그러면 이것이 X가 따르는 이항 분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렇게 이항 분포를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은 너무 쉽지. 자, 민재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아까? 여기랑 10분의 1 돼요. 그렇죠. NP 하는 거니까 N 곱하기 10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 10이요. 10이라 그랬죠? 이렇게 10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곱하기 음, 2분의 2 음, 곱하기 음. 1 마이너스 10분의 2. 그렇지. 이렇게 구하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데 그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문제에서는 뭘 알려줬죠?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일 알려줬잖아. 그럼 분산은 몇이었단 얘기야? 9였단 얘기지, 그지? 9. 요렇게 분산이 9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자체가 요게 얼마니까? 이게 얼마야, 민재야? 10이요. 이미 10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이미 10인 걸 알고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얘를 곱했는데 9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란 얘기야? 10분의 9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9면 자, 요 10분의 A 얘는 뭘까요? 10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러면 10분의 1이구나. 얘가 10분의 1이란 얘기는 A가 1이란 얘기죠. A가 1이란 얘기고, 자, 요게 10분의 1인데 n을 곱했더니 10이 됐잖아. 그럼 n은 얼마였단 얘기야? 100이었단 얘기죠. 이렇게 A 값과 N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A를 물어봤으니까 99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요런 게 이항 분포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5번. 5번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25,p를 따르고, 자, 요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항 분포 상황인데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물어봤잖아. x가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딱 한 지점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연희야 뭘 동원해서 계산을 해야겠구나?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계산해야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내가 뭔가를 25번을 시도를 한 거죠. 25번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몇 번 성공할 확률? 2번 성공할 확률. 그쵸? 그러면 독립시행으로 뭐라고 쓸 수 있지 이거를? 25 C 2 맞아요. 근데 성공률이 얼마였죠? 그쵸? 아까 이항분포가 25,P였으니까 그지? 성공률을 그냥 P라고 보면 되겠지? 요 이항분포를 보고 쓰는 거니까 P의 몇 제곱? 2제곱. 나머지는 다 실패니까 Q의 몇 제곱? 23제곱. 맞아요. 그쵸? 그래서 2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X는 1. 자, 윤호가 해봐. 이건 뭐라고 써야 돼? X가 1일 확률. 몇 번 도전이야, 이거 몇 번 도전? 48번. 48번 도전이야? 아, 25번. 25번 도전에 몇 번 성공할 확률? P번. 아니, 너한테 내가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 한 번. 그래, X가 1이니까 한 번 성공할 확률이야. 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거? 25. 25, C1, 그 다음에 P. P의 1제곱, Q에 Q의 24. 24제곱. 이게 지금 한 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앞에 48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게 둘이 같다. 이런 등식이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써보면 25C2는 뭘까요? 25C2는 2분의 25 곱하기 24겠죠. 요거 곱하기 P의 제곱 곱하기 Q의 23제곱이고 는 48 곱하기 25 곱하기 P 곱하기 Q의 24제곱 요런 식입니다. 그죠? 그럼 지워지는 게 많아. 약분되는 게 많아. 25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하고 24하고 약분하면 요게 12가 되니까 다시 12하고 48하고 약분하면 요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P 한 개 지우고 여기서도 P 한 개 지우고 여기서 Q 24개 지우고 23개 지우고 여기서 Q 하나 남기고 그럼 결국 이쪽은 P만 남았죠. P만 남았고 이쪽은 4Q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초호야 Q라는 것은 항상 뭘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Q라는 것은 항상 1-P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것을 내가 1-P로 바꿔 쓴다면 P는 4-4P가 돼가지고요. 5P가 4가 되는 거니까 P 값은 5분의 4가 되겠네. 그치? P 값은 5분의 4. 어진아, 자. 아니지. P 값이 얼마라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요 이항분포 요 녀석이 지금 요 P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다? 5분의 4가 들어가는 요런 이항분포고 요게 지금 X가 따르는 이항분포인 거죠. 그럼 요때 X의 평균부터 구해봐. X의 평균은 뭐다? 그죠? 25랑 그냥 5분의 4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20이죠. 20. 그지? 평균이 20.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뭐다?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야? 아, 그냥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그럼 이미 NP가 20이잖아.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Q만 곱하면 돼. Q가 얼만데? 5분의 1. 여기 P니까 Q는 5분의 1. 그럼 20에다가 5분의 1 곱하니까 얼마야? 4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X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어. 이걸 우리는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어진아. 얘는 분산을 구하는
공식 중에 등장하잖아, 그치?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원래 공식을 써보면 분산은 원래 뭐 빼기 뭘로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근데 평균이 20이잖아. 그럼 빼기 몇 하면 돼? 400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제곱의 평균은 400을 넘기면 되겠죠, 그죠? 답이 뭐가 돼? 404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로 시작해가지고 독립시행을 한번 활용해서 P값 찾고 그 다음에 P값 다시 집어넣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려면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이 머릿속에서 딱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6번. 이건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6번. 자, 35쪽에 6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잘 고민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FM이 0보다 크다. FM이 0보다 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FM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1, 2, 3, 4, 5, 6이잖아. 그럼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뭐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겠죠. 그럼 얘를 보면서 F1 그러면 하영이 잘 봐. 1을 요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란 말이야. 그럼 1에다가 라인을 쭉 그으면 이 라인이 요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럼 F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1이야. 그러니까 얘가 1, 몇일 거 아니야. 1, 몇.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0보다 어때 보여? 커 보이죠? 요 점의 y좌표니까. 그 다음에 F2를 구하고 싶으면 2에다가 또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함수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잖아. 그지? F2 어떨까?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F3을 찾고 싶어. F3. F3은 3에다가 선 요렇게 그어보면 얘는 어디서 만나 지금? 딱 여기서 만나죠. 그럼 F3의 값은 몇인 거야?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야? 3,0이지. 이 점이 3,0이라는 거는 이 함수의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이 0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F3이 얼마야?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3은 딱 0이에요. 맞니? 그럼 F4를 찾고 싶으면 4에다가 선을 그을 거 아니야, 이렇게. 4에다가 선 이렇게 긋겠죠. 그러면 저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요 점의 y좌표가 F4죠. 그럼 F4는 0보다 어떨까? 작겠죠.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럼 F4가 0보다 작으면 F5랑 F6도 당연히 어때? 0보다 작겠지. 그래서 FM이 0보다 커지는 경우는 그래프를 봤을 때 1과 2밖에 없습니다. 1과 2.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1 또는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을 몇 번 했다? 15번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15,3분의 1이라는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니까 NP 해가지고 답은 5번 이렇게. 그치?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하는 게 포인트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뒷장으로 가서 36쪽에 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생긴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요렇게 써 있는 것보다 어떻게 써 있는 게 더 편해요?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어진아 자, 요것보다는 뭐가 편해요, 어진아?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편하죠?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요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표로 이렇게 바꿔 쓴다면 요 밑에는 뭐라고 써야 되잖아. 그 옆에는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여기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확률들의 합계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 1이라는 것을 알죠. 그쵸? 그럼 요렇게 5개를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몇일까? 이렇게 셋이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4분의 1이지. 그러면 A 2개에다가 4분의 1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 넘기면 2A가 얼마고? 그럼 A가 얼마고? 자, 그럼 A가 8분의 3이야. 그럼 요 자리 8분의 3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값이 1 이상 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준이야, 몇 개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4개, 1, 2, 3, 4, 4개 다 들어가죠? 근데 표에서 보니까 1, 2, 3, 4가 이렇게야. 그럼 우리가 이 4개의 확률들을 다 뭐 해버리면 돼요? 응? 더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거를 더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 왜? 5개를 다 더하면 1인데 4개만 더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겠어요? 1에서 12분의 1만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치? 네, 그래서 답은 12분의 11이겠고요. 사실 풀고 나서 보니 A 값도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A 값 몰라도 상관없지. 어차피 1, 2, 3, 4의 확률을 더할 거기 때문에 그냥 1에서 1 빼기 0일 때의 확률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근데 0일 때의 확률이 12분의 1인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표를 그리지 않아도 1 빼기 12분의 1만 해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다, 그쵸? 자, 아무튼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요거 약간 어려워요. 4번. 자, 4번은 차근차근 생각해볼게. 확률 변수가 x, y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일단 x 자리에 y 자리에는 각각 x, y에는 k가 들어가는데 k 값이 1, 2, 3, 4, 5라고 했죠. 1, 2, 3, 4, 5.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면 x 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때 확률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확률들이 얼마인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P1, P2, P3, P4, P5라고 적어볼게요.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P1부터 P5까지 다 더한 것은 이건 얼마가 돼야 되죠, 어진아? P1부터 P5까지 더한 것은 1이 돼야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준 것이 X의 평균 알려줬죠, 어진아? X의 평균. X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P1일 거고 요렇게 하면은 2P이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3P3일 거고 그 다음 4P4 5P5 요렇게 더하면 얼마래? 4래요. 그쵸? 자, 여기까지 지금 X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y가 등장을 하는데 y라는 확률 변수는 자, y라는 확률 변수는 y 자리에도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부터 뭐까지야? py는 k라 그랬죠? 여기서 있잖아, 그지? 어쨌든 여기 k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부터 5까지지? 그럼 1, 2, 3, 4, 5인데 이 y의 확률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y의 확률은 여기는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y라고 쓸게요. 자, y의 확률은 얘가 1일 때 그때 요 확률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요 식을 잘 보세요. 요 식을 잘 보면 여기 k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도 k 자리에 어제는 얼마 들어가? 1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px가 1일 확률 이런 뜻인데 px가 1일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써놨지 위에? px가 1일 확률 p1이라고 써놨죠. p1. 그러면 여기 밑줄친 요 자리가 뭐가 돼야 돼? 다시 y가 1일 때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y가 1일 때의 확률은 여기에 k에 1 넣은 거잖아. 여기에 k에 1 넣었으면 여기도 k에 1 넣어야 되잖아. 그럼 k에 1 넣어봤더니 요게 px가 1일 때가 되죠. 그죠? x가 1일 때의 확률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 근데 우리는 x가 1일 때의 확률을 뭐라고 잡았어? p1이라고 잡았죠. 그럼 요 자리를 그대로 p1으로 써서 이 식을 쓰면 그게 y가 1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자리에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자리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 여기가? 여기 K에 지금 1 들어갔단 말이야. K 1 들어갔어. 그럼 X가 1일 때 확률 이런 말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확률을 우리 뭐라고 잡았어? P1이라고 잡았잖아. P1. 그러면 요 밑줄근 자리를 그대로 뭘로 바꿔야 돼? P1으로 바꿔서 이 식을 여기다 쓰면 된다고.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2분의 1 P1 더하기 10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첫 번째 칸을. 그래 10분의 1. 두 번째 칸은 여기는 K에 2는 거잖아. K에 2는 거. K에 2 넣었으니까 X가 2일 때의 확률이니까 요것만 뭘로 바꾸면 돼? P2로 바꾸면 돼. 그치? P2로 바꾸면 돼. 자, 그래서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써보면 Y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5에서는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써지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요 표를 보면서 Y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 어떻게 가야 될 거잖아? 요거 1에다가 요 밑에 이만큼 곱해서 더하기 또 여기다가 요 밑에 거 곱해서 더하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5 곱하기 2분의 1 P5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쵸? 차근차근 써보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있어. 그래서 요 2분의 1들을 우리가 앞으로 묶어냈을 때 자 뭐가 나올까 생각해봐요. 2분의 1들을 앞으로 묶어내면은 자 여기서는 2분의 1이랑 곱해진 게 P1이었고요. 어진아 여기서는 2분의 1이랑 곱해진 게 누구야? 요걸 이렇게 분배 법칙 했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이랑 누가 곱해져 있어? 분배 법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분배 법칙 했다고 생각합니다. 2가 분배 법칙이 됐어. 2가 얘랑 곱해졌어.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P2잖아. 네. 그럼 거기서 2분의 1만 앞으로 묶었단 말이야. 아, 네. 뭐가 있어야 돼? 아. 여기서는 2분의 1하고 P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2분의 1 땡기면 P1만 남죠? 그치 그치. 2하고 P2가 남아야지. 2P2예요 2P2. 그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면 마지막 다섯 번째 거 여기서도 2분의 1만 빠져나가면 뭐가 남겠어? 5P5가 남는 거다고. 5P5 요렇게. 그 다음에는 요 10분의 1들 10분의 1들로 묶어볼게요. 10분의 1. 자 여기 10분의 1 여기도 10분의 1 여기도 10분의 1 있잖아. 이 10분의 1들로 묶어보면은 맨 앞에는 10분의 1 혼자 있었으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역시 2가 분배가 됐잖아. 그지? 2가 분배가 됐으니까 10분의 1에 2가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10분의 1 빠져나가면 2가 남아야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5하고 10분의 1이 곱해져 있었는데 10분의 1이 나갔으니까 5가 이렇게 붙어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죠? 자, 정리하고 보니 우리는 요 부분의 값을 안다 어지나 이거 얼마지? 네, 요거 아까 x의 평균이죠. 그죠? 그죠? x의 평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냥 더하면 돼요. 이거 더하면 얼마야 이거? 15가 되겠네. 그치? 맞죠? 그래서 4가 여기 곱해지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분의 1 곱하기 15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럼 얼마다? 2분의 7이다. 그쵸? 2분의 7이 y의 평균이 되겠고 문제에서는 그 y의 평균을 a라고 했고요. 8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8 곱해가지고 답은 얼마가 될까? 28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통해 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만 놓고 생각해봐요. 변수만 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게 x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변환을 준 게 아니라 확률에다가 식을 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 써가지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한 거니까 그냥 x의 평균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맞을까 틀릴까? 이게 풀면 틀려요. 그렇죠? 이건 x에다가 변환을 한 게 아니죠. 확률에다 각각의 확률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기에 있는 내용 둘 중에 이 식들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래요. 의미가 다른 하나. 일단 근데 식을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거든. 누구 또는 누구 중에 하나가 답일까? 3번과 4번 중에 무조건 하나가 답일 수밖에 없어. 그지? 3번, 4번은 서로 다른 거잖아. 3번은 분산이고 4번은 제곱의 평균이잖아. 이 둘은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번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보기들 있죠. 1번, 2번, 5번 얘네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식일 것 같니?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x가 별량이죠. 별량에서 뭘 뺐다? 별량에서 m 평균을 빼고 그거를 제곱해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거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불러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병준아? 분산이랬지. 그치? 분산. 그래서 이거 잘 뜯어보면 1번, 2번, 5번 전부 다 분산을 나타내는 식들이에요. 5번도 잘 봐. 5번도 잘 보면 여기 x들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쫙 더했잖아. 요 부분이 뭘까 유나야? 요 부분? 요 부분이? 그치? 요 부분 자체가 제곱의 평균이야. 요 부분 자체가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뺐잖아. 그러니까 이 식 전체도 역시 뭘 나타낸다?
이것도 분산을 나타낸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다 분산이고요. 다른 걸 나타내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답은 4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8번을 볼게요. 8번. 어진아 8번 볼게. 안 돼요. 자, 8번 볼게. 자,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 요런 그룹이 있고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가 있고 연속하는 100개의 짝수가 있어요. 그럼 은솔아,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 그러면 그냥 편하게 1부터 100까지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편하게 1, 2, 3, 4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99, 100 이렇게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치, 1, 3, 5, 7 땡땡땡땡 해서 어디서 끝나야 될까 이거는? 99에서 끝날까? 99에서 만약 끝나면 그 개수가 100개일까? 홀수들만 쭉 나열해서 100개를 나열해야 되잖아. 그러면 1부터 1, 3, 5, 7 이렇게 갔다면 얼마에서 끝나야 이게 100개의 홀수가 될까요? 수열이다,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죠? 이거 얼마씩 커져요? 2씩 커지죠.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은 무조건 그 일반항을 쓸 때 2n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2n만 있으면 첫 항이 1이 안 나오잖아. 첫 항이 1이 나오게 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게 있어야 n에다가 내가 1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돼? 1 되죠. n에다 2 넣었을 때 얼마가 돼? 3 되죠. n에다 3 넣었을 때 5 되죠. 그러니까 이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럼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10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니까 n에다 얼마 넣어? 100 넣어. 100 넣으면 어떻게 될까? 199. 그러니까 199에서 끝나야 이게 100개의 홀수들을 나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 얘는 얼마부터 시작해서? 그치? 2, 4, 6, 8 이렇게 가가지고 얘는 어디서 끝날까? 얘는 좀 쉽지 않나 그래도? 얘도 일반항 구할까? BN이라고 할게. 얘 일반항. 얘도 얼마씩 커져요? 2씩 커지지. 2씩 커지면 무조건 뭘로 시작해? 2n으로 시작해요. 그죠? 얘는 뒤에다가 뭘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자체로 그냥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그럼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이니까 얼마에서 끝날까? 200에서 끝날 거고 뭐 그 바로 앞에 것도 하나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자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랬냐면 이 숫자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라고 했어요. 두 수의 차.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요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두 수의 차. 만약에 얘네들의 차면 얼마야? 1이죠? 1. 얘네들의 차는 얼마야? 2죠? 얘네들의 차는 3이죠? 차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요거의 차는 뭐예요? 1부터 100이면 99지?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인 거야. X는. 자, 근데 Y는 요렇게 차가 얼마예요? 2죠? 요렇게 하면은 4고 요렇게 하면은 6이고 요렇게 하면은 198이잖아. 그치? 또 마지막 그룹도 차를 계산해 보면 요거 2고 요거 차가 4고 요거 차가 6이고 요거는 차가 198이잖아. 그치? 물론 이거 말고도 뭐 4랑 6의 차, 6이랑 8의 차 이런 차들도 다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의 차가 더 커요? 이것들이 X고 이것들이 Y고 이것들이 Z인데 누가 제일 작아요? 차가. 유나야 누가 차가 제일 작아요?
x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제일 작잖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제일 큰 게 99니까. 근데 y나 z는 어때요? x에 비하면 다 몇 배씩이라고 볼 수 있어? 2배씩이라고 볼 수 있어. 2배씩. 그치? 그러므로 y는 2x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z 역시 2x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분산을 구한다면 x의 분산이 가장 어떨까? 가장 작아요. 그리고 y와 z의 분산이 x의 분산의 몇 배라고 볼 수 있을까? 민지야 몇 배일까? x가 y예요. y가 2x랑 같아요. 그러면 y의 분산은 x의 분산의 몇 배일까? 네죠. 야 인마 2x의 분산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분산에서는 아, 4배군요. 앞으로 당길 때 제곱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의 2배의 분산이기 때문에 그 2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돼서 x 분산의 4배가 되는 거죠. z도 똑같아. 그죠? 그러므로 대소를 비교한다면 x의 분산이 제일 작고요. y와 z의 분산은 서로 같다. 그래서 몇 번이냐? 5번이네요. 그죠? 5번. x의 분산이 제일 작고 y와 z의 분산이 더 크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숫자들을 좀 나열해보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해볼까, 어진아? 해볼까? 이것만 알면 돼. 요게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진아? A EX 맞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쵸?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자, 문제에서 지금 T라는 식이 나왔는데 T가 이게 X에 대한 식이긴 한데 이게 식이 요렇게 써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이게 요렇게 써 있지 말고 요런 느낌으로 써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식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시그마를 앞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꺼내도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그마분의 10을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시그마분의 10x 빼기 시그마분의 10m 그리고 뒤에 플러스 50 이렇게 분배를 다 시켜버려. 그러면 어지나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A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고 보면 돼? 시그마분의 10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B 자리가 이 뒤에 거 통째라고 보면 되겠죠. 이 뒤에 거 통째 이만큼이 다 B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내가 T의 평균을 구할 때 T의 평균이면은 요게 지금 방금 정리한 것처럼 자, 요거의 평균이란 말이죠. 요거의 평균. 그럼 요거의 평균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요 초록색 부분이 어디로 와야 돼? 저기 A처럼 앞으로 빠져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분의 10 하고 뭐다? 2x 그리고 요거는 통째로 그냥 뒤로 다 나와가지고 그대로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 요렇게 붙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이 m이라는 값이 성빈아 이 m이라는 값이 뭐랬지? 위에서? 뭐를 m이라고 했죠? x의 평균을 m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지금 요거 2x 얘가 뭐예요? 이게 누구의 평균이야? 이게 누구의 평균이야? 네가 방금 x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2x 자체가 뭐야? 얘가 m이야, m. 얘가 m이야. 그럼 얘가 m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에서 이거 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m 집어넣으면 사라져. 그러면 결국 이 t라는 표준 점수의 평균은 몇인 거야? 앞에 다 사라졌잖아. 이렇게 다 사라졌잖아. 그러면은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t의 표준 편차 구해볼게요. t의 표준 편차. 자, t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라는 것이 이 부분이었잖아. 근데 윤호야, 아까 표준 편차 할 때는 이렇게 생겼을 때 표준 편차 구할 때는 뒤에 있는 b를 그냥 버리라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지만 표준 편차를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버리고 여기 앞에 있는 녀석만 앞으로 당기면 되죠. 절대값 씌웠어. 그지?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그마 분의 10에다가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x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고 여기에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x의 표준 편차 자체가 시그마예요. x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이 시그마도 요 밑에 있는 시그마랑 어떻게 될까요? 지워져요. 표준 편차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도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결국 t의 표준 편차는 1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t의 평균은 50, t의 표준 편차는 10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잘 정리되면 뭐 나머지는 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0번. 요거는 일단 여러분 잠깐 풀 시간 한번 줄게요. 조금 어렵거든요. 문제를 일단 잘 읽어봐. 어느 정도 문제 이해를 해야지 설명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무게가 1g인 추가 6개가 있고요. 무게가 2g인 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어요. 자, 1g짜리 추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2g짜리 추가 3개 있습니다. 2g짜리 추가 3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근데 2 이하일 확률이 얼마예요? 이 이하일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얼마짜리를 넣냐면 1g짜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3 이상. 그러면 3분의 2잖아. 3분의 2의 확률로 2g짜리 추를 넣습니다. 이제 요것을 반복하는데 위 시행을 반복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요렇게 이제 빈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가 추를 이제 넣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2g짜리 추만 연달아 3번을 넣었어. 2g, 2g, 2g 이렇게 넣어버리면 딱 3개 넣어가지고 바로 6g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추의 총무게가 6g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그지? 가장 빠르게 만들려면 2g짜리 3개가 싹싹싹 들어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개만 집어넣어가지고 6g을 만들 수도 있죠. 그 3개만 집어넣어서 6g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여기 지금 1번입니다. 그죠? x가 3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를 딱 3개만 집어넣어가지고 6g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2g, 2g, 2g이 선택이 돼야 돼. 근데 2g짜리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3번 만에 게임이 끝나려면 2g짜리만 3번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자, 3일 확률은 얼마냐? 2g짜리가 선택될 확률이 요건데 요게 연달아 3번 일어나야 되니까 요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독립시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3번 시도해가지고 3번 다 2g짜리가 나왔다. 뭐 3C3을 앞에 붙일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요 2g이 선택되는 요런 일이 연달아서 3번 벌어졌다. 그러면 3분의 2의 3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x가 4가 되려면 자, 추를 4개를 넣었을 때 처음으로
6g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6g 이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추를 4개를 넣었을 때. 그래서 추를 4개를 넣었을 때 6g 이상이 나오려면 일단 처음 3개 있죠. 첫 번째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 이렇게 했을 때 처음 3번의 시도까지 몇 g이 맞춰져야 되냐면 4g이 맞춰지고, 자, 요때까지 4g이 맞춰지고, 여기까지 4g이 맞춰지고, 마지막에 4번째 시행에서 2g짜리 추가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 3번의 시행에서의 합이, 자, 처음 3번의 시행에서의 합이 5g이 된다면, 그러면 4번째 시행에서는 1g만 추가해도 되고 2g 추가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4번째 시행에서 1g이나 또는 2g이 추가되거나, 이 두 가지가 x값이 4일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요 뒤에 붙어있는 3C1에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2제곱, 얘가 뭐냐면 얘가 얘입니다. 생각해봐. 내가 추를 3개를 집어넣었죠? 3차 시도까지 추를 3개를 집어넣어가지고 5g이 만들어지려면 몇 g이어야 돼? 추 3개가 5g이니까 1g, 2g, 2g이 돼야 되지, 그죠? 1g, 2g, 2g. 그래서 합이 5g이 되려면 1, 2, 2가 돼야 되는데, 자, 1g짜리가 선택될 확률이 아까 얼마였죠? 위에다 써놨는데, 그지? 1g짜리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 2g짜리가 3분의 2였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두 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g이 한 번, 2g이 두 번 들어갈 확률. 그리고 앞에 이제 독립시행이니까 3C를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의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면은 요 뒤에는 1g이든 2g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인 거예요, 뒤에다가. 그럼 저기 나 자리에 들어갈 거, 여기 나 자리에 들어갈 식은 요 상황의 확률을 넣어주면 되거든. 요 상황. 그러면 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를 3개를 집어넣었는데 3개를 집어넣어서 그 합이 4g이에요. 그럼 초우야 몇 g일까 이거는? 3개의 추를 집어넣어서 4g이 되려면 1g, 1g, 2g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1g, 1g, 2g이 들어가게 되는 그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3번의 시도 중에 2번이 1g인 거야. 그래서 1g이 나올 확률 3분의 1, 요게 2번. 그 다음에 2g이 나올 확률 3분의 2, 요게 1번. 사실 뭐 여기 32를 써도 되고 31을 써도 되고 똑같은데 뒤쪽이랑 약간 맞춰서 쓰자면 뒤쪽에서는 이제 1g짜리가 들어갈 것을 여기다 1g짜리가 들어갈 횟수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여기도 1g짜리가 들어갈 횟수를 쓴 겁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도 마지막에 4번째 시행에서 이제 1g 나와버리면 실패되는 거잖아. 우리는 4번째 시행까지 해서 6g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4번째 시행에서 반드시 2g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g짜리가 뽑힐 확률 얼마죠? 2g이 뽑힐 확률 3분의 2. 요게 하나 곱해져야, 요거까지 붙어야 그게 나에 들어갈 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5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5인 경우. 그럼 x가 5인 경우는 추가 5개. 추가 5개가 합쳐져 가지고 처음으로 6g을 만들면 되죠. 처음으로 6g을 만들면 돼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일단 이것도 4번째 시행까지가 중요하겠네. 4번째 시행까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 5차 시도가 있는데 4차 시도까지 끊어가지고, 자, 4차 시도까지 만약에 4g을 만들었어. 그럼 마지막 5차 시도에 몇 g이 들어가야 돼요? 2g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6g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거나, 또는 자, 1, 2, 3, 4차 시도까지 5g을 맞췄다면 마지막 5차 시도에는 1g이 들어가도 되고 2g이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죠? 그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뭐냐면 요게 요 부분의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왜냐면 추를 4개를 집어넣어서 4g이 되려면 무조건 몇 g짜리만 들어가야 돼? 111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1111. 1g짜리만 4번 뽑혀야 돼. 그치? 그래서 1g짜리만 4번 뽑힐 확률을 요 앞에 쓴 거죠. 이거. 1g짜리만 4번 뽑혔다. 그리고 마지막에 2g짜리가 추가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 다 빈칸에 들어갈 거, 다 빈칸에 들어갈 식은 요 상황의 식을 쓰면 되겠죠. 요 상황. 그러면 추를 4개를 집어넣는데 그 합계가 5g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1112가 들어가야 되겠죠? 1112. 그래서 이때는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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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의 시도 중에 3번이 1g짜리가 들어가고 요렇게 1g짜리 들어가고 2g짜리가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맞춰지면 마지막에 4차 시도, 5차 시도에는 1g이든 2g이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됩니다. 곱하기 1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갈 식들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는 아까 전에 요거였죠. 3분의 2의 세제곱. 그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27분의 8인 거고요. 그 다음에 B, 나에 들어갈 숫자가 아까 요거였거든요. 요거 계산해보면은 3 곱하기 27분의 2 곱하기 3분의 2네. 이렇게 지워지니까 27분의 4인가? 27분의 4. 요게 B고요. C에 들어갈 숫자는 요거니까 요거 C는 81분의 4네요. 그죠? 81분의 8이네요. 그지? 요렇게 ABC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C분의 AB라고 했으니까 C분의 AB는 81분의 8분의 A랑 B랑 곱하면 27분의 8 곱하기 27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 88 날려주고요. 27 하나 얘랑 지워주면 3 되겠고, 또 3이랑 또 27이랑 날려주면 9 되겠네. 그지? 그 남은 것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1번. 그지? 이런 것이 이제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우리 뒷장에서는 딱 2문제만 풀고 마칠 거예요. 2문제. 38, 39 쪽에서 2문제만 풀고 마칠 겁니다. 38쪽에서는 14번. 자, 38쪽에 14번.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뭐 쓰는 거네 라고 바로 눈치챘으면 좋겠어. 뭘까? 무슨 눈치를 채야 될까? 전체적인 상황이 한 개의 주사위를 6번을 던졌죠. 그리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걸 세고 있죠.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야? 6번 도전. 그리고 6의 약수의 눈이면은 확률이 3분의 2잖아. 그치? 6번 도전이고 성공률이 3분의 2인 거잖아. 그럼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잖아. 6번 도전에 성공률이 3분의 2인. 그치? 요게 x가 따르는 확률 분포야. 근데 그 상황에서 막 평균이나 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x가 2일 때의 확률을 물어봤잖아. 특정한 지점의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뭐 써야 돼? 독립시행. 그치?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어진아 잘 잤어? 해보자. 요런 상황이야. 몇 번 도전? 6번 도전.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의 확률을 찾고 싶어. 몇 번 성공? 그럼 6. 6번 도전 2번 성공. 6. 6시 2. 성공률이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 실패 3분의 1의 4제곱. 그지? 요게 x가 2일 확률이죠. x가 3일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 6c 3의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맞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써보면은 분모는 6c 2면은 15죠. 15고 요거는 20입니다. 그죠? 그리고 약분되는 거 약분시키면은 3분의 2가 밑에서 다 지워지고 여기 하나 남고 3분의 1이 여기서 다 지워지고 여기서 하나 남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3분의 1이 하나 남아있고 여기는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또 3, 3도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은 15분의 40이죠? 15분의 40 5로 약분시키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3분의 8 답은 뭘까? 11, 4번 그쵸? 4번 자, 그 다음에 39쪽에서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잠깐 풀어볼 시간 주고 그 다음에 풀이해줄게요. 이거는 문제만 길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인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 이해만 하면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일단 아랫부분은 냅두고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일단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하나를 딱 골랐을 때 걔가 불량품일 확률을 그냥 P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자 하나에 50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B 50, P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의 이 X가 무엇을 의미하는 확률 변수일까요?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 저 이항분포가 의미하는 X는 무슨 확률 변수일까요? 한 상자에 제품 50개 들어있으니까 50개라고 했다는 건 한 상자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한 상자에 그 다음에 P는 불량품일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그 5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입니다. X는. 그치? 그래서 X의 의미는 정확하게 한 상자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예요. 불량품의 개수. 이걸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그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50개의 제품을 싹 다 검사하면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뭐 전수조사죠. 전수조사. 싹 다 털어가지고 하나씩 검사하면 상자 하나에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대요. 근데 상자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판매할 경우에는 한 개 불량품마다 A1의 사후 관리 비용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X가 불량품의 개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사후 관리 비용을 Y라고 한다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죠? 불량품 하나마다 A1씩 돈이 들어가. 근데 상자 하나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야? X개야. 그러므로 사후 관리 비용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불량품 개수 곱하기 A니까 AX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 이거 위에서 말한 전수조사죠. 전수조사. 전수조사하면 무조건 얼마 들어가? 무조건 6만원 들어가. 그 6만원이라는 비용과 사후 관리 비용이 AX인데 그거의 기대값이라 그랬죠. 기대값. 여러분 기대값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기대값은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후 관리 비용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평균을 씌우란 얘기죠. 이렇게 평균을 씌우란 얘기야. Y의 평균. 그럼 Y의 평균이면 AX의 평균이니까 A 앞으로 빼고 X의 평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요게 바로 사후 관리 비용의 기대값이에요. 그게 아까 전수조사하는 비용이랑 어떻대? 같대. 근데 전수조사 비용이 얼만데? 6만원이야. 그러니까 얘가 6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으려면은 EX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문제는 풀리는 거야. EX.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 중에 이 그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 그게 X잖아. X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25분의 48. 이걸 써먹으면 되죠. 분산.
그지? 자 보세요. 분산 25분의 48을 여기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 NPQ니까 NPQ 50 곱하기 P 곱하기 Q를 1-P로 쓸 수 있잖아. 요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25분의 48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계산할 때 뭐 다 전개시켜가지고 뭐 다 풀어서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약간 센스를 발휘하면 50으로 양변을 나눠요. 50으로 양변을 나누면 P하고 1-P를 곱한 게 자, 요 분모에 50이 곱해지니까 25에다가 50 곱하고 분자에 48이란 말이야. 근데 48하고 50은 약분할 수 있죠. 한번 약분시켜주면 얘는 24가 되고 얘는 2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25 곱하기 25분의 24인데 24를 24 곱하기 1로 봐도 되잖아. 그러면 25분의 24라는 분수하고 25분의 1이라는 분수가 보이는데 얘네 둘이 또 더하면 얼마가 되는 관계예요? 딱 1 되는 관계지. 그러니까 하나가 25분의 1이고 하나가 25분의 24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P하고 1-P를. 그치? 그래서 불량품일 확률 그걸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P 값이 만약에 25분의 24면 이거 우리 느낌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이 P가 불량품일 확률인데 공장에서 만든 게 24개 중에 25개 중에 24개가 불량인 말이 되나? 그리고 이제 P 값을 요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조건에 어긋나죠. 그죠? M 값이 5 이하인 자연수가 안 나와. 그래서 P는 얘가 아니라 누구겠다? 이거겠다. 그치? 그래서 P를 요거라고 생각하면은 NP 했을 때 2밖에 안 나오잖아. 평균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P 값은 요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요거였다는 거죠. 이항 분포가 요거였다는 얘기니까 X의 평균은 자 둘이 곱해가지고 2가 될 거고요. 그 2가 바로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2 곱하면은 6만이니까 그럼 A가 얼마야? 그럼 A는 3만이 되는 겁니다. A는 3만. A가 3만인데 문제에서는 1000분의 A를 구하라 그러네. 1000분의 A. 1000분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30이 되겠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이해하는 게 다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게 다다. 자, 그래서 숙제는 이제 39쪽까지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수목 3번 하면 이제 끝입니다. 다음 주 화수목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숙제 해오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러분 그 파트 2에서 아까 몇 쪽이었죠? 67이었나 유나야? 파트 2에 67까지 여기까지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사람들은 가지고 오시고 아직 못 끝난 사람